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같이 받아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더 날씬해지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런 건 아닌가요?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, 유지하고 있구나. 예, 저희가 뭐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. 정치권에서 사실 오랫동안 제기됐던 이슈가 있습니다. 중대선거구제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가능하겠습니까?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렵다.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. 우선은요. 이 정도 사안은 네. 처리한다 하더라도 네. 시간이 필요하고 프로세스들이 제법 복잡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올 4월 달 전에 그렇죠.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 안 된 발언이에요. 대통령도 그렇고.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일단 저는 타임테이블이나 역학관계 또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가 않아요. 그래도 여당에서는 뭐 할 수 있다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하는 건데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가 이 장단점이 있죠. 네.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사한다 하더라도 네. 현 정치권이 이거 소화 능력이 되느냐, 특히 현역 의원들이 네. 이 점이 있고요. 소화불량이다. 네. 네. 특히 국민의힘은 아마 이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총선 전에 대폭발의 화약고로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, 제가 보기에. 대폭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룰을 고쳐서 친윤 당권 만들어서 총선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친윤끼리도 강동 같은 그러니까요. 경우 부딪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가까운 쪽 제거하고 검사 출신들이 오고 딱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냐 하면 네. 70명의 친윤 공부 모임도 공천 다 못 받는다. 왜냐하면 양당에서 안정적인 네. 소위 자신들의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한 황금 지역구라는 데가 70개에서 80개 정도 지역구예요. 네. 이걸 놓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거기에 윤 대통령이 예상컨대 검사 출신이라든가 뭐 또 새로운 본인이 넣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네.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당이거든요. 네.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냥 대선 프로젝트 같이 했던 사람들이지 무슨 확실한 내 동기가 사람들이 있습니까? 아니다. 뭐가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해서 공천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7, 80개 놓고 소위 말해서 박 터지는 데다가 중대선거구라는 이게 드리워지면은 네.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단칼에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 없이 던진 거기 때문에 의회에 이건 이 다른 측면에 이제 역효과나 파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. 왜 던졌을까요,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? 원래 뭘 던져도 네. 이런 복잡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진짜로 그 중대선거구 의지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네, 이 미리.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전에 타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던져야 되거든요. 네. 이거 갑자기 던진 거예요. 준비 없이 그냥 툭 던진 거다.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말한 거다. 아니 이거는 누군가가 의제로 던지자고 했겠죠. 그리고 내부에서. 대통령도 생각이 있겠죠. 네.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인터뷰한 게 아니고 특정 언론사하고 준비된 그렇죠. 인터뷰였기 때문에 네. 의도적으로 던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거의 없지 않았겠느냐. 네. 그래서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던진 거다. 이렇게. 국민의힘은 좀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좀 살펴보면요.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이 선수 뺏겼다. 미리 딱 선점했어야 됐는데 의제를 뭐 논의는 엄청나게 해놓고 결국에는 의제마저 대통령에게 뺏긴 거 아니냐. 정치 잘못하고 있다.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.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도 네.
이슈 제기나 관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. 그러나 민주당이 이거 뭐 당론으로 했습니까? 그리고 진짜 이게 양당 구조를 다당제로 인도하고 그야말로 기존의 잘못된 정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이것을 제기를 하려면 네. 충분한 내부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대통령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정한 바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난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을 당론 내지는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던 과정이 없는데 뭔 선수를 뺏겨요. 그건 아니다. 예, 그러면 그리고 박지원 오히려 원장이 저는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. 오히려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우리 당론이 아니잖아요. 네, 민주당의 당론도 아닌데 왜 이거 선수 뺏겼다 그리고 중대선거구가 오로지 저만 해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.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십니까? 저것만 가지고 네. 장단점이 있어요. 네. 저것만 가지고 마치 거대 양당의 이런 지배구조를 이전시키고 네. 정치기득권을 완화시키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기득권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이 다당제로 가는 초석이다. 더 핵심적인 거는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. 어떤 그래서 거예요?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문제가 야기가 됐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석패율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마치 만병통치 유일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. 네. 어찌됐든 이 문제는 쉽진 않다.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역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나름 계산을 해봐서 판단을 할 텐데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쉽진 않다.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.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의 손해라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. 소선거구제가 국민의힘은 훨씬 좋은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선호하고 계속 그렇게 왔던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침착하게 이거를 대응을 하면은요.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발 중대선거구제로의 이 전환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올해 집권 2년 차 맞이했잖아요. 근데 사실 집권 2년 차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중요한 해고. 그리고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이제 개각할 거다. 설 앞두고 연초에 개각한다.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. 당분간 개각은 없다.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. 이렇게 딱 명토박아 얘기를 했습니다.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실 개편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해 보셨잖아요. 대통령이 이런 판단 왜 하고 계시고 실제 이런 판단이 옳은가 어떻게 검토하십니까?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개각이 있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 개편이 있는데 사실 둘 다 객관적으로 보면요. 조각이나 인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. 대통령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건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리가 맞지를 않아요. 그래요? 그렇지 않습니까? 비서실장이 그 양반이 이제 경제정책 쪽으로만 했던 분 아니에요? 경제관료 출신이고. 근데 비서실장은 정말로 엄청난 정무적인 사안, 정책적 사안 외에도 정무적인 사안이 더 많죠.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다음에 정책실을 없애면서 경제수석이 비서실장 밑으로 가 있고 완전 엉망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체계도 잘못됐지만 이 경제통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는데 잘못된 자리가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자리고 경제수석이 또 글리 가버리고
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. 사람도 잘못되고 시스템도 잘못되고.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스템과 사람을 같이 개편해야 되고 네.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. 이상민 장관 문제도 좀 네. 심각하죠. 그다음에 이쪽 이제 국무위원 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딱 두 가지죠. 뭐 이미 판명 났고 얘기한 거지만은 한동훈 차출 없다. 네. 그다음에 이상민 해임 없다.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해임하거나 차출할 거면은 그럼 개각 수요로 이게 연결이 되죠. 안 하겠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상민 해임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네. 또 청문회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.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지금에 네. 만족하고 있고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, 특히 한동훈 이상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쪽에 한 손씩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.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? 근데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가 높은 거 아닙니까? 특히 높죠. 12구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유족들의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? 책임이 어디까지 규명이 되고 있고 없고 떠나서 네.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였던 모습 자체가 그냥 사퇴해야 될 감이에요. 이 정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엉터리 발언이나 하고 네. 가슴에 못 박고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관둬야 될 사람이에요. 그런데 끝까지 대통령이 갖고 가겠다는 건 6일 동안 희생자 조문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대동했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. 그래서 그때 이미 읽혀졌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힘을 주겠다는 게 그 참사 초기 과정 조문할 때부터 네. 이미 나왔던 거죠. 그래서 그냥 대통령의 스타일이고요. 대통령의 고집이고.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무슨 후과가 올지는 정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뻔하고 국민들만 이제 뭐 힘들고 속타게 됐다. 예. 어찌됐든 이상민, 김대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하고요. 그 연말부터 무임기 때문에 우리가 막 깜짝 놀랐잖아요. 그런데 오늘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 침범하면 9.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겠다.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남북관계 앞으로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. 이렇게 극한 대로 대립만 해서 편안하고 살 수 있겠냐. 평화가 유지되겠냐.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옵니다. 우선요. 네. 9.19 군사합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네. 이게 같은 사람 같은 세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9.19 군사합의 잘못됐다 그러고 이번에 무인기 사건도 그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. 한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이 다시 또 이런 일을 벌이든 안 벌이든 대통령이 폐기해야죠.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또 북한이 저런 짓을 하면은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. 9.19 군사합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논리가 배치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9.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저런다 하더라도 네.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럼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네. 이거 합의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손해라 그러고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윤석열 원내대표는 한 번만 더 하면은 이거 효력 정지 시키겠다라고 검토하라 그러고 이게 같은 사람 같은 세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.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다. 이런 그러면은 9.19 군사 합의는 네. 잘 했는데 네. 북한이 계속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효력 정지할 수밖에 없다. 이 논리가 맞는 거죠.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해놓고 잘못됐으면은 이 정부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북한이 한 번 더 하면은 검토하겠다고 네.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한미 간에도 말이 안 맞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. 그 공동 핵 연습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
미국도 우리도 뭐 이 상황을 좀 진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막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막 좀 이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우선 이거 핵 연습을 할 수 있나요, 우리가? 우선요, 네. 못하죠. 못하죠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질문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했던 기자가 앞뒤 자르고 확 들이밀어서 한 거다. 그래서 핵 연습이 아니다.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. 우선 이제 억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거, 네. 북핵에 대해서 이거 하고 핵 연습 내지는 핵 전력 연습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. 하나는 억제라는 것은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. 네. 물론 거기에 조금 더 공격적인 억제도 들어갈 수 있죠. 그래서 우선 이 개념을 구분치 아니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을 한 거고. 네. 그다음에 이거 수습하느라고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공동 대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은 북핵 억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고요. 이미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것은 합의에 오고 계속 진전시켜 왔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것에 더 다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미국이 핵 주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과 공유하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도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하죠.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. 거기는 나토 본토에 핵무기도 있고 네. 투발 전투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고 우리는 둘 다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고 핵 주권 내지는 핵 소유 그다음에 이런 핵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전 정부에서 했던 북핵 억제령에 대한 네. 대응과 다른 게 아닌 거죠. 결국엔 이런 얘기도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일관된 요즘에 대통령의 발언이에요. 네. 안보 문제, 네. 북한 문제를 갖고 센 발언을 하는데 네. 이치에 와닿지 않는 발언, 비현실적인 발언, 그러면서 또 때론 자기 부정하는 발언, 네. 9.19 군사합의처럼 이런 것들이 연속돼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 혹은 또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마무리를 미쳐넘는 해야 발언, 되겠습니다. 근거 없는 발언. 제가 미숙해가지고 사실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었는데 못 여쭤봤어요.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.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.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